반갑습니다. 사인을 마저 다 해드리고 강연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강연을 시켜서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저 잠깐 내려가서 혹시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먼저 받아볼까 합니다. 혹시 플로우에서 나는 오늘 좀 먼 길 여기까지 왔는데 꼭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받아가고 싶다. 오늘 나 꼭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인을 하던 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겠습니까? 없으세요? 있으세요? 예, 있으세요. 일어나서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릴까요? 예, 큰 소리로 한번 네? 선생님 말고요. 예, 선생님 안 시켰어요.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른 그 영향, 그리고 한국은행은 왜 금리 인하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심층적으로 다뤄드려야 되겠죠? 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대기실에 와서 그걸 이미 라이브로 한 5개의 채널들과 그 부분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벌써 수십만 명이 그 영상을 보고 계세요. 네, 이미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중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나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꼭 듣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원래 첫 번째 손만 별로 잘 안 들으시다가 두 번째 손은 우르르 드세요.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기회가 잘 안 주어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큰 소리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마이크가 또 준비되어 있으시면 마이크를 좀 부탁드려요. 아니시면 제가 갈게요. 네. 크게 부탁드립니다. 미국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9월 19일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잖아요, 미국이. 근데 하이힐드 채권이 거기에 좀 영향이 살짝 미비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거는 그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원래는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 그런 좀 원론적인 거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채권 시장에 또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요. 또 그 밖에 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 질문이 있다 하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제목처럼 미 대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미국 추가적인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미국 경제, 고용률 얘기가 지금 최근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고용 지표나 인플레이션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고 경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결국 대선의 이후의 경제 변수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대선 이후의 경제 어떤 변화가 있을까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는 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럴 겁니까? 네. 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요즘 이제 전쟁이 되게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좀 더 커질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그런 전쟁에 따라 이제 미국과 뭐 주요 뭐 산유국이나 이런 그런 쪽에서 이제 저희가 또 받을 영향, 이런 부분. 네, 전쟁에 따른 그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뵀는데 또 오셨네요. 예, 뉴질랜드에서 오셨는데 아유 와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예, 또 혹시 그때 강의 들으셨는데 또 오셨어요. 사실은 그때 내용하고 크게 다른 건 없고요. 추가된 것이 있다면 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 뭐 그때도 제 10월 금리 인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의견을 드렸던 게 이제 추가적으로 실현된 거, 요 부분에 대한 결정, 그 외에는 뭐 추가 점검 것은 없는데 혹시 뭐 궁금한 거 뭐 있으실까요?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여기 오랜만에 와서 이제 일정 때문에 죄송해 책을 아직 다 못 읽었어요. 아,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피벗이 진행 중이고 이제 내년까지 이제 금리가 내려갈 예정인데 네, 그 내년에 이맘때쯤 금리가 내려갔을 시점에 전망이 조금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내년까지 금리가 내려가서 네, 자금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럼 내년 이맘때가 됐을 때 그때는 좀 너무 앞서가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그 금리가 지금 뭐 3.5, 4.0 이 정도로 내려갔을 때 경제 상황이 어떻게 그 뭐라고 하죠? 바뀔 예정인지 바뀌는 실물 경제적으로 실물 경제가 궁금하세요? 자본 시장이 궁금하세요? 아니면 자본 시장이 궁금하죠. 자본 시장 관점에서는 어떤 상황? 자본 시장이 궁금하세요? 예, 부동산 시장이 궁금하세요? 저는 이제 주식 쪽, 부동산 주식 아니 쪽. 뭐둘 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자본 자산 네, 시장이 자산 시장. 어떤 모습일까가 좀 궁금하시다. 좋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계신 그 질의들이 유사합니다. 그런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대응책을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24년서도 갖고 계세요? 다 갖고 계세요? 그러면 안 드려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야 될 텐데요. 제가 충분히 시간이 없어서 세 권 일단 사인을 했는데 혹시나 나중에 책 받으신 분이 사인을 한 5분은 사인을 다 미처 못했는데 받으신 분 중에 사인이 안 된 분은 끝나고라도 사인을 꼭 요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그 오프라인에서 강연을 할 때는 공식 인사법으로 인사를 드리고 그 시그니처 인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화답해 주시는 시그니처 화답법이 또 있습니다. 시그니처 화답법은 박수가 아니라 박수 더하기 함성이에요. 네. 여기 공간이 굉장히 덥네요. 네. 여기 에어컨은 안 나오나요 혹시나? 네. 네. 한번 예행 연습해보고 가겠습니다. 박수 함성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좀 가장 티나게 박수 함성 보내주신 분께 첫 번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님도 포함입니다. 근데 티가 나야겠죠? 티가 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그렇게 하시든가 뭐 일어나서 춤을 추시든가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 인사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예. 네, 가장 티가 나신 분 여기 옷을 들고 돌리신 분이 그래도 티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책을 받으신 분은 꼭 프롤로그는 읽는 것으로 약속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저를 소개할 때 매년 이렇게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는 경제 전망의 저자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한 번도 빠짐없이 경제 전망서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 실물 경제를 논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경제를 논할 땐 참 이런 바다를 헤쳐가는 모습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자본시장을 논할 때, 주식시장을 논할 때, 또 부동산 시장을 논할 땐 마치 그런 모습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가 경기 어려울 겁니다, 내년 경기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동산 경기가, 제가 예를 들면 내년 경기는 어렵지만 집값은 상승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니 경기가 어려운데 왜 집값은 상승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경기가 좋아야 집값이 상승한다고 생각하세요. 경기가 좋아야 주가가 상승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님을 경험했으면서, 우리는 그게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으면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그렇게 혹독한 경제 위기를 얼마 전에 경험했을 때, 경제는 정말 혹독하게 어려웠는데 집값은 폭등하고 주가는 폭등하는 것을 경험했었으면서, 경기가 좋아야 집값이 오르고 경기가 좋아야 주가가 오른다고 잘못된 공식을 경제에 대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경제와 자본시장, 자산시장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아까 정확하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내년 이맘때의 모습이 어떤지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시길래, 그게 내년 이맘때의 금리냐, 내년 이맘때의 실물 경제냐, 내년 이맘때의 자본시장이냐, 자산시장이냐, 정확히 뭐를 말씀하시냐. 저도 여러 방송에서 내년 이맘때 실물 경제가 어려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동산 시장을 상상하고, 아니 실물 경제, 저는 내년 이맘때 실물 경제가 어려울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주식을 상상하면서 주가가 나쁠 거라고 듣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말하는 화자의 주체가, 주어가 뭔지, 듣는 분의 이야기가 뭔지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에 실물 경제적인 여러 변수들과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여러 변수들이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그 메커니즘을 명확히 연결고리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마 주어져 있는 남은 시간 동안 그 연결고리를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름하여 2024년 하반기, 25년은 피벗의 시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피벗의 시대. 피벗은 다름 아닌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이 방향 전환은 어떤 방향 전환이냐? 금리의 방향 전환입니다. 금리의 방향 전환. 금리의 방향 전환은 무엇을 뜻할까? 얼마 전에 OECD 경제전망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그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turning the corner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제가. 이 코너를 도는 구간이 어때요? 좀 불안하죠. 다만 그 코너를 돌면 어때요? 이제 나머지는 직진 도로예요. 불안한 국면인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 코너만 잘 돌면 이제 안전한 도로가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구간이 피벗의 시대임을 상징합니다. 어쨌든 이 피벗의 시대는 무엇이냐? 미국 B컷으로 금리 인하 했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영국 금리 인하 했습니다.
캐나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했습니다. 영국, 캐나다, 유로존, 스웨덴, 스위스, 한국도 오늘 금리 인하했습니다. 왜 이 많은 나라들은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겁니까? 왜 이 많은 나라들은 같은 방향으로 금리를 인상했고 왜 같은 방향으로 금리를 인하했습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0년, 21년 앞에 보여지진 않지만 2020년, 21년 우리나라 집값만 상승했을까요? 우리나라 주가만 상승했을까요? 세계적으로 주가 상승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집값 상승했습니다. 그럼 세계적으로 저금리 시대였어요. 22년, 23년 우리나라 집값만 떨어졌나요? 우리나라 주가만 곤두박질 쳤나요? 우리나라만 금리 인상했나요? 세계적으로 집값 떨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주가 떨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집값 떨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했습니다. 매크로입니다. 거시경제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여러분들이 재테크 관점에서 이 동아일보에서 주최하는 이런 포럼에 오셔서 나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시다. 나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총체적으로 보는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 총체적으로 보셔야 된다. 오늘 제 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총체적으로 보셔라.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유튜브를 보기 전에도 그랬지만 매년 1년에 8번 있는 미국의 FOMC 회의에 회의록과 성명서를 정독을 하고 있는데 그 성명서 상에 있는 그 문구들을 하나하나 해석을 합니다. 근데 7월 FOMC 회의 때 발표했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금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이 통화정책 결정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Totality of incoming data, 총체적으로 보는 거다. Rather than any particular data point.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꼭 적고 기억하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25년 경제전망서에 프롤로그에 담았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경제를 보시고 내가 어떤 중요한 재테크적 의사결정을 내리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판단하는데 전국 집값이 오른데? 우리 동네 집값은 떨어지는데? 우리 집값이 떨어지는데 전국 집값이 오르면 우리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 집값은 안 오르는 거야가 아니라 우리 집값이 떨어지는데 전국 집값이 오르면 우리 집값을 제외한 나머지 집값은 평균 가격 상승세보다 더 강하게 오르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1.6%로 떨어지고 있다. 배추 가격이 지금 70% 오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가 아니라 배추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456가지의 소비 품목은 물가 상승률이 1.6%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나의 입장에서 고려하지 마십시오. 미국 경제가 분명 경제 위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저는 콜로라도 사는데요. 실제 거주민입니다. 우리 동네에 저는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장사가 안 돼서 죽겠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자영업이 다 위기입니다. 그러면 콜로라도의 그 자영업 위기인 거죠. 미국 경제 위기가 아닌 거예요. Any particular point입니다. 미국 전체 위기가 아닙니다. 토털리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이해가셨죠?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런 통화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그 모든 의사결정, 전체적인 의사결정, 지금은 피벗의 시대인 거예요. 피벗의 시대. 거시경제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금리가 자본시장, 자산시장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그 큰 그림을 그려놓는데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세계적으로 초인플레이션이 등장할 때 2022년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이 등장할 때 그때 대대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거푸했던 그 시점 기억하십니까?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고물가가 등장할 때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거푸했을 때 금리 인상 공포감이 극도에 달할 때 강달러, 슈퍼 강달러 환율 정점에 달하죠. 그때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보십시오. 우리나라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 0.48%로 바닥을 찍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바닥을 찍습니다. 경매 가격 매각률의 바닥을 찍습니다. 이런 거시경제 변수들이 같은 지점에 같이 맞물리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거시경제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엄청나게 높은 물가를 만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다면 물가 안정 목표에 거의 이제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다? 피벗의 시대가 온 거다.